안녕하세요. GW3D입니다. 아래 엣지를 통해서 3D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GW3D를 이제 띄우면은 창이 지금처럼 보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뉴 이제 새로 만들기 선택하시고 파트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제 GW3D 창이 이렇게 띄워진 걸 보이실 거고요. 여기 이제 파트 창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블록을 좀 선택하시고요.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중심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가운데 60, 68짜리 그러니까 높이 8짜리에 대한 이 사각 박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형상에 보시면 블록이 있고요. 블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기본점 여기 보시면 중심 센터 처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포인트는 여기 원점 x, y 그 z 축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 포인트 선택을 하시고 포인트를 임의로 정해서 이제 지정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치수를 확실하게 알면은 치수를 지정해서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셔가지고 60, 그 다음에 폭 60, 그 다음에 높이 8.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에 60에 높이 8이 만들어진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승인. 자, 그러면은 사각 박스가 이제 블록이 그려졌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교재 이제 보시면은 원통을 그리라고 했죠. 여기 가운데 그러면 밑으로 나올 건데 반경은 24mm고 길이는 마이너스 25인데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란 얘기는 원통이 만들어지면서 결합을 바로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본이라는 얘기는 이 원통 따로, 그러니까 옵션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우리가 두 번 작업을 안 해도 이제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 같은 경우는 얘와 이 원통은 서로 이제 별개다.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결합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추가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원통을 만들면서 결합을 바로 해버리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빼기가 있고 뭐 교집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교재 이 W3D 모델링을 만들어 보면서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원통을 그릴 건데요. 그럼 원통은 우리가 아까 그 처음에 그렸던 블록 밑에 그 삼각형 조그만 거 선택하시면은 원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원통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만약에 지금은 이제 사각 박스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통 원포인트가 지금 안 잡히는 걸 보이는데 여기 중심에다가 사실은 0,0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원래 중심을. 그러면은 바로 x, y, z도 원통을 잡을 건데 원통이 아니라 교점을 잡을 건데 우리가 그 지금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또 포인트를 바로 잡아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 사각 박스가 현재 이제 쉐이딩 된 상태니까 컨트롤 F 키보드에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그럼 와이어 프레임인 상태에서 가운데 이 원점을 가시면은 지금 이 원점이 이제 잡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경은 24, 길이는 마이너스 25. 그래서 밑으로 그러면은 이제 지금 25로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약간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원점 기준에서 우리가 25를 한 거기 때문에 더 튀어나온 건 알고 있지만은 여기가 좀 더 또 이제 그 사각 박스하고 서로 만나는 지점이죠. 이때 우리가 기본을 가게 되면은 얘 따로 원통 따로 사각 박스 따로인 건데 그럼 나중에 또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옵션에서 두 번째 추가를 하시면은 어차피 이 사각 박스에서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결합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승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바로 결합이 되면서 사라졌죠. 그 위에가 이렇게 되면서 바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F 누르면 다시 쉐이딩 한 상태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돌려보고 우선은 여기 상태에서 이제 원통을 좀 그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블록을 그릴 건데 이 형상 그린 도면처럼 여기를 뺄 예정입니다. 그럼 빼기로 가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제 추가했는데 이번 빼기로 이용해서 한번 뺄 예정인데 블록으로 다시 이번에는 블록으로 가서 원점 동심원을 이제 아까 원점이 아니라 이번엔 동심원의 가운데 점을 원통의 가운데 점을 이제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원통이 아닌 이제 사각 박스 다시 잡아주시고 블럭 잡아주신 다음에 가운데 이 원에 대해서 평면한 근처에 가시면은 바로 이 센터 포인트가 이제 센터점이 찍힙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뭐 물어보면은 그냥 어차피 센터 포인트니까 여기 첫 번째 센터 포인트 있죠? 그럼 클릭하시면은 센터 포인트가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가 사각 박스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저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빼기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치수는 30에 60에 10입니다. 그러면은 빼기는 세 번째 여기 아이콘이고
길이는 30에, 폭은 60에, 길이는 30에, 그 다음에 폭은 60에, 높이는 10인가요? 12였나요? 12였나? 다시 보겠습니다. 10이죠. 30에 60에 10. 그래서 높이는 10으로. 그러면은 바로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예상치를 미리 보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바로 한 번에 빠졌죠. 우리가 아까 옵션에서 빼기 그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상복귀, 그러니까 컨트롤 I 누르시면은 X, Y, Z, 그러니까 이렇게 뒤돌아 있어도 그래서 컨트롤 I 한번 눌러보시면 키보드에 컨트롤 I 누르시면은 ISO 뷰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럼 X, Y, Z가 바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보이면서 이렇게 환경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이 이제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엣지를 그릴 건데요. 엣지를 그리는 이유는 이제 여기 포인트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우선 먼저 엣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와이어프레임에 똑같이 그 어차피 내용 나와 있으니까 와이어프레임 엣지 선택. 그러니까 이 아이콘도 같이 보이니까 만약에 교재를 보시면은 이 아이콘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스플라인 옆에 있죠, 엣지라는 게. 그러면은 근데 그 엣지가 지금은 아마 처음에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면투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이어프레임을 갔는데 지금 여기서 면투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엣지라는 게 처음에 찾을 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재 이제 스플라인 뭐 혼합 옵셋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 사이에 엣지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그 밑에 삼각형 되게 많죠. 그 와이어프레임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명령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엣지 선택한 다음에 두 군데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두 군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두 군데 까만색으로 엣지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엣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건데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엣지 1번을 이동할 거고 이 두 번째 엣지도 이제 이동을 할 예정인데 이동할 때 우리가 거리를 각각 5mm 할 겁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지금 내용이고요. 현재 우리는 이동이란 걸 이제 명령을 이용해서 이동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엣지를 선택할 건데 하나씩 할 겁니다. 우선은 두 개를 한 거면 왜냐면 그 축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첫 번째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치수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제 거리 값으로 할 겁니다. 방향에 따라 객체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아이콘 하나 둘 세 번째 아이콘 선택하신 다음에 객체는 이미 선택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방향은 우리가 여기서 이쪽 X축 방향이죠. 여기가 X축 방향 이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화살표 밑에 보시면 X축 있죠. 그리고 거리는 5mm. 그러면 5mm만큼 이동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 엣지도 여기도 이제 이동이죠. 이동할 때 또 여기도 엣지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Y축이죠. Y축 방향. 그래서 Y축을 선택하시고 거리값은 5mm 똑같이 확인. 자,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블럭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블럭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위로 블럭이 올라온 사각 박스 블럭 하나 만들어 줄 건데 12, 65, 50mm네요. 그리고 블럭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옵션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형상에서 블럭 선택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이죠.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코너 중심이 아닌 코너에 의한 그 포인트를 지정해서 사각 박스를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서 기본으로 그러니까 합집합도 안 하고 빼기도 안 하고 결합도 안 하고 빼기도 안 하고 교집합도 안 하고 우리는 기본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나 이제 사각 박스를 만들겠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만든 다음에 옵션을 이제 그 기본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여기겠죠. 여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여기에 포인트 또 만들어줘 가지고 지정을 해서 쭉 올릴 수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미를 안 만들었죠.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옵션 창에 길이, 폭, 높이를 이제 이용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2mm, 65, 50이죠. 그러면 12. 그 다음에 65. 높이는 50.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사각 박스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아마 하시다가 사각 박스가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65를 했는데 65가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뭐 아니면 반대로 뭐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X, Y, Z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지만 이제 맞게끔 지금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각 블럭을 그릴 수가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X, Y, Z 교차점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축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길이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좀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폭하고 높이를 좀 치수를 이제 반대로 뭐 폭이 50을 아니면 높이 65로 가던가, 아니면 길이를 뭐 50을 간다던가 이렇게 바꿔서 결론은 지금 이런 블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런 블럭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센터 라인을 그릴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와이어프레임 기능도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지금은 이제 여기 가운데에 대한 이제 라인의 중심을 좀 잡고 싶은데 이 면에 대한 예를 들면은 이 면에 대한 가운데 센터를 좀 알고 싶은데 또 이제 잡히지가 않겠죠. 바로바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라인 이렇게 교차점 라인 그려서 라인을 그리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가운데 센터 라인이 바로 이렇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잡히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와이어프레임의 IS 커브라는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을 보시면은 엣지 아까 그 만들었던 커브에서 IS 커브라고 있습니다. 면 위에 IS 커브 곡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면을 잡으시고 UV 방향은 양쪽으로 하시는 거고 뭐 어쨌든 UV 여기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여기 UV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두 번째 옵션을 여기 나와 있죠. 한 다음에 0.5란 얘기는 중심입니다. 1이 이제 맨 끝이죠. 그러니까 0에서 1이 있죠. 0에서 1이 있는 거고 U쪽 방향, V 방향도 0에서 뭐 1이 있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인 0.5 부분을 잡아주겠다 해서 U도 0.5, V도 0.5.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면은 0.5, 0.5 중간에 딱 잡히죠. 그러니까 이 끝부분이 0 아니면 1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만약에 여기서 0에서 1이면은 이 중간에가 0.5가 되겠죠. 그 사이가. 그러면 0.5로 만들어준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S 커브가 중간에 딱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IS 커브가 좋은 게 뭐냐면 현재는 이제 그 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편면이잖아요. 근데 곡선면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중에 또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겠지만은 곡선에 관련된 그 센터 라인이 일단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중간 값을 정확하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 응용 차원에서 이렇게 ISO 곡선을 이용해서 이 면에 대한 중간 곡선을 좀 응용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은 박스 블럭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중심에 있는 블럭이고 빼기를 할 겁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20에 20에 40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형상의 블럭 선택하시고 중심에 있는 그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아이콘이 여기죠. 여기 딱 교점 만난 지점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 치수를 할 거죠. 20에 20, 40 그러면은 빼기로 이번엔 빼기로 하기고 빼기 옵션 선택하신 다음에 20에 40이면은 지금 20에 20에 40인데 아마 제가 이게 그 전에 교재를 만든 거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고치는 걸로 가고요. 우선은 임의적으로 제가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정사각형을 좀 만들 건데 정사각형이 지금 20에 20이 40인데 여기 지금 길이 방향이 40으로 돼 있죠. 여기가 아마 20일 거고 그러면은 여기 폭을 그러니까 이 길이 폭이 20으로 되는데 요게 한 40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좀 여유 있게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길이가 40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4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좀 교재와 안 맞는 부분은 여러 가지 모델링 변수가 있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교재를 다시 수정할 때는 40에 20에 20으로 바꾸겠지만은 만약에 혹시 현업에서 뭐 이렇게 이게 이 모델링을 따라할 때 어떤 방향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그려가셔가지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맞는 부위를 굳이 뭐 다시 처음부터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치수를 그러니까 그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한번 저는 요거는 수정으로 한번 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20에 20에 40. 네. 그리고 이제 40에 20에 20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된 다음에 빼기를 할 거니까
지금 모델링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뺄 거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연산 형상을. 그러면 여기서 연산 형상은 이 사각 박스다라는 걸 우리가 지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각 박스에서 요 사각 박스를 빼는 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사각 박스가 이렇게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은 지금 뭐 4개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도 되고, 저는 이제 선택해서 블랭크로 하겠습니다. 그냥 블랭크 하면은 밑으로 다 뒤로 이제 숨은 거죠. 한마디로 블랭크 처리를 한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다시 다음 걸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엣지 못따기 줄 건데, 못따기는 두 군데고 셋백해서 그 못따기 거리는 15mm. 못따기 선택,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할 거고, 여기서 거리값은 15mm. 그럼 15mm만큼 못따기가 들어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 복사할 건데, 어차피 똑같은 모델링이니까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대칭 복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대칭 복사할 건데, 잠 보시면은 기하 구조 대칭 복사할 거고, 그 다음에 복사 옵션 되어 있고, 형상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형상이 우리가 가끔 모델링 하다 보면은 형상이 선택되는데 왜 면이 선택되지? 엣지가 선택되지? 뭐 이렇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왼쪽 옵션에 보시면은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면을 이렇게 형상을 잡고 싶어도 면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다 잡을 수가 없죠. 이때는 뭐 피처가 됐던 형상이 됐던 여기 나와 있는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형상이다면 형상 선택을 하신 다음에 형상 선택하시고, 하나 잡았죠. 뭐 여러 개 있으면 두세 개 더 잡을 수도 있지만 우선 하나니까 하나 선택한 다음에, 기준 평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그러니까 센터 라인이 여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XZ죠. XZ 선택을 하시고 평면은, 그리고 복사돼 있죠.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보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대칭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두 개가 기본으로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결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이 XZ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그 전에 우리는 체크 해제를 했으니까 그 2D 커브를요. 그 다음에 결합을 해서 여기를 모델을 다 결합을 해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결합이라는 이제 명령을 이용해서 기준점을 하나 잡아야 되겠죠. 기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와 이제 두 번째 모델 두 개를, 그러니까 첫 번째 S1 기준이 되는 모델 잡고, 그 다음에 0.2에서 두 가지 모델을 그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한번 우리가 피처를 선택하면 이렇게, 피처가 아닌 형상을 해볼까요? 형상하면 형상 선택해서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다 이제 결합이 된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솔리드를 가면은 어차피 결합된 거 하나씩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꼭 굳이 예를 들어서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면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블록 하나밖에 없구나. 어차피 우리는 하나죠. 만약에 언더 한번 해보면 이게 세 가지가 됩니다. 언더 한번 해볼까면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뭐 결합할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하나로 병합이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나머지 필렛을 줄 건데요. 필렛은 다 뭐 R4고 밑에만 R3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필렛 주고 위에는 다 4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외곽에 있는 엣지를 먼저 좀 4를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4mm, 그 다음에 4mm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4mm 4mm 주고 확인 일단 치고, 반대쪽도 4를 줘볼까요? 필렛을 4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준 엣지하고 다 주고 나서 또 엣지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여기가 또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그림처럼 이 부분도 엣지가 들어가죠. 여기도 4 이렇게. 끝에 밑에도 여기도 4. 그리고 확인. 우리가 이제 지금은 외곽을 먼저 엣지 줬죠. 이번에는 반대로 플랫을 줄 건데 외곽을 먼저 엣지 주겠습니다. 이렇게 외곽을 엣지 주고, 그 다음에 필렛을 이제 여기
필렛을 제가 줄 때 이 이유를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씩 선택하면 우리가 필렛을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언더 해보면은 여기가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여기 먼저 줬잖아요, 필렛을요. 만약에 여기 먼저 안 주고 했으면은 지금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언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언더를 좀 해보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한 번에 좀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을 제가 클릭을 했잖아요, 필렛 줄 때. 이렇게 네 번을 클릭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네 번을 했는데 얘를 좀 한 번에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 한 번에 면이 됐던 코너 엣지가 됐던 이런 부분 잡을 때는 그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한 번에 연결된 라인이 있으면은 그 연결된 엣지 부위는 쫙 이어져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한 군데밖에, 그러니까 Shift 키 누르고 산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군데밖에 선택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나머지 그냥 엣지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엣지를 또 한 번에 갈 수가 있겠죠. 필렛을 주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한 번에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필렛 주고 승인. 자, 이 상태에서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먼저 외곽에 있는 엣지 먼저 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엣지를 좀 주고 가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은, 자,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아까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딱 그 끝난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안 됐다 보니까 하나밖에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는 다 연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필렛 주고 Shift 키, 키보드 Shift 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쫙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엣지 주기가 좀 더 편하고 빠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반대쪽도 Shift 키 누르시고 필렛 준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한 번에 넘어가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모델링을 뭐 알값이 됐던 면을 잡았던 이런 것들을 약간 Shift 키나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안에도 먼저 똑같이 이렇게 반대쪽도 R4를 이렇게 주고 확인. 외곽도 이렇게 그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잡으면은 한 번에 쫙 넘어가죠. 그러면은 일일이 다 잡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4R이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밑에는 여기 3R이었죠. 그래서 R값 필렛 주고 3R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면은 모델링이 이제 필렛까지 해가지고 똑같이 다 끝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그 GW3D에서 어떻게 이제 3D 모델링이, 그러니까 지금은 커브를 이용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블럭을 아니면 원단 실린더라든가 아니면 그 커브가 필요하더라도 스케치 창으로 안 넘어가고 바로 3D 파트 창에서 뭐 여기 있는 와이어프레임에 있는 명령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엣지를 만들다거나 뭐 선을 그릴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다음 시간은 이제 예제 파일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예제 파일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3D 모델링을 많이 이제 그릴 예정이고, 그러니까 단품 모델링들을 좀 어떻게 보면 잘 그려야지만 나중에 솔리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모델링 자체가 서페이스 모델링 기법이 아닌 대부분 다 솔리드 모델링 기법으로 가거든요. 서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활용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명령어 체계로 많이 갔습니다. 예전에 이제 과거 뭐 한 1, 20년 전에 뭐 3D 프로그램은 서페이스 기능 방식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기본 자체가 솔리드 방식에 의한 그 모델링 기법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기준이 먼저가 솔리드가 되는 거고, 서페이스는 그거를 서브하는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델링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솔리드 모델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좀 하셔야 나중에 3D 모델링을 그리실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또 표현도 잘 되게 이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